통일 판점 개선 시험을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3년 차니까 71년부터 시작했구나, 그걸. 그런데 71년부터 시작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70년 말에도 분명 안 나와. 73년 말에도 분명 안 나와. 농촌진흥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농수산부에서는 통일 분자 거기다 치워라. 품종 낮게도 되지 않는 것, 쌀이 그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걸 물을 붙이냐. 농림수산부에서는 총대의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안 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74년에 유신 품종을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 과정에 제가 관여를 팽팽히 됐지만 답변 3세대부터 제가 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쌀이 우선 좋아. 쌀이 보니까 그래놓고 똑같았어요. 통일하고 같은 수준의 소량. 늦게 심어도 출수가 지연이 안 돼.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통일 품종 중에서 만식성, 그리고 이제 늦게 심어서 출수가 지연이 안 된 품종은 난 유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통일계 품종이 이제 우리가 40개 만들었는데 40개 중에 유일하게 그것이 만식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었어요. 하루 내가 이제 그 논에 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혼자 와. 그 김현 씨가 초조하니까 막 돌아다녀요. 사실은 육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참 초조했지만은 아마 김인환 청장처럼 초조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통일 품종 육성을 주도했고 보급을 주도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컸죠. 통일 품종을 대체할 품종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여간 틈만 있으면은 현장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4년 가을에 이제 포장이 나와 있는데, 그분 혼자 왔어. 김인환 청장이, 어디 조금 한번 보자. 어디 쓸만한 거 있으면 보자고 그러거든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육종을 실무 육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육종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포장을 따가려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김인환 청장이 탁 치면서 이것이네, 이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 2년 더 시험을 내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인환 선생님이 이것이다는 얘기, 이거. 계약서. 그래서 이제 밤마다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도정을 했죠. 그 전에 종자 있던 가지고. 밤맛 밥, 좋다. 그 밥을 또 싸달라고 그래요. 밥을 싸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75년에 바로 필리핀에 가서 대량 중식을 해라. 그러면서 저를 그냥 수원으로 그냥 전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10월 17일 날 수원 육종과로 제가 전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74년 12월 달에 바로 그냥 국정위장연구소를 내가 확인이 돼버렸잖아요. 중식을? 그래서, 그 15헥타를 중식을 해라. 마을이 1헥타가 3,000평입니다. 이제 1정보. 15정보에다가.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비행기 시에대 싣고 왔잖아요. 이 싣고 온 게 몇 년도였어요? 75년 4월 초에. 거기서도 아주 나랑 농사가 잘 됐어. 그래갖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논두렁 가상에 있는 종자를 다 훑어가 뿌렸어. 필리핀 사람들도 이거 좋다고 그랬다고. 75년에 바로 이제 농가에 보고보게 됐는데, 농가에 보고보면서 그것 가지고 송아지 샀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왜냐면은 종자를 서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태를 갔더니 저 농가에서 송아지 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이제 76년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옥수 품종 개량이 이제 합성 품종에서 효자 합종으로 이제 바꿔질 때 제가 이제 옥수팀에 이제 합류를 한 거지요.
처음 나온 교잡종이 수원 19호, 수원 20호, 수원 21호였던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76년도, 7년도에 이제 전국 15개 장소에 이제 지역 시험을 했죠. 근데 시험을 했때 합성 품종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생산량이 한 30% 이제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년도 초에 신품종 종자 심의회에서 이제 장려 품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이제 강원도, 충북, 경북 그건 이제 36개 농가에서 시범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성 품종을 비교를 해보니까 생산량이 합성 품종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이제 수원식과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위 미터 옥수수 생산량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식구가 옥수수 품종 개발 수준이 이제 선진국 순으로 이제 진입시킨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옥수수 심는 농가들 이제 키가 큰 거 작은 것에 들쑥날쑥해요. 이제 이사 크기도 큰 거 작은 거. 그 바람도 불면 잘 넘어지고 이제 황만 심어오다가 이제 키가 똑같아요. 칼로 푹 자른 같이. 그리고 이제 옥수수약도 엄청 큽니다. 바람도 불도 잘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교작 한번 심어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와, 또 이런 옥수수가 있다고. 그래서 농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다른 사람들이 제2 녹색혁명이다 이런 말도 이제 있었습니다. 77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옥수수 유전자원을 수집해야겠다 해서 이제 수집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찰옥수수가 그때 많이 수집됐습니다. 그때 이제 염려된 것이 아까 이제 수원 식구가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니까 기존에 이제 재래종만 심었던 농가들이 자꾸 이제 재래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래종이라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쭉 심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어떤 좋은 형제 유전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이제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집을 해다가 보관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품종 개량할 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적으로 매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재래종 찰옥수수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 자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찰옥수수 품종 개량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농가에 가가지고 이제 진흥청 이제 옥수수 연구실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이분들이 공주라 쓰려고 1000만 따라 이제 다루는 옥수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옥수수 몇 개 이제 따주는 겁니다. 그런데 쭉 이제 수집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 수집한 것보다는 우리가 밭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좋은 걸 한번 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제 옥수수를 따는데 이 밭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야 뭐 당신들 뭐가 부족해가지고 옥수수까지 다 따가냐고 막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도 많이 받지요. 그 수집에다가 이제 좋은 품종 만들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럼 더 따가라고 해서 막 이분들이 막 따가지고 이제 저희들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골 인생에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았습니다. 오카야마 대학에는 다카하시 박사가 세계 재래종을 약 5,000 품종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국 재래 품종도 약 300 품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놀랐죠.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재래 품종을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1940년부터 한국의 시험장과 농산물 검사소에 부탁을 해서 수집한 것이라고 해요. 그걸 좀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라고 해요.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그 재료를 네가 가지고 가도 좋다고 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품종을 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농민들이 보리밥을 한번 꼭 삶아야 하고 또 입속에 씹을 때 이질감이 있어서 밥맛이 없다고 해요. 통일벼가 밥맛이 없는 것을 찰성인자를 넣어서 통일찰이 나왔는데 우리도 찰보리를 만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카하시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는데 그때 내가 질문을 했죠. 아니 쌀은 통일차를 만들어서 밥맛 개선이 됐는데 보리를 한국 사람들이 식량이 모자라서 먹지만 이걸 어떻게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찰기가 있게 쌀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수집한 너희 나라 재래종에 찰보리가 있더라.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는 찰보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찰보리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 나라 품종과 일본 품종 등 찰보리 7개 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재래 품종 보존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보내왔어요. 그 찰보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보리 품종의 찰보리 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래 밥맛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지금 먹는 보리쌀은 거의가 찰보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연구하여 한때 찰밀 연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고 찰밀 육성에 필요한 유전 자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일본 찰밀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6년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주목적인 찰밀 유전자를 가진 품종을 수집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유수 시험장을 거쳐서 주곡 시험장을 방문했을 때 옛날에 친구인 실장이 찰밀에 대한 설명과 포장에서 초장이 20-30cm 자란 찰밀 식물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찰밀 식물체를 어렵게 구해서 종이컵에 넣어서 소형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밤에는 호텔에서 전등 조명에 동화작용을 시키는 등 남몰래 9일 동안을 지내다가 3월 28일 귀국하였습니다. 비밀리에 가져온 찰밀 5개체는 온실에 심어서 우리나라 품종과 교배하고 그 후 원냉조절 온실에서 특수육종법으로서 1년에 2 내지 3회씩 새들을 축진했습니다. 2003년에 드디어 찰밀 신품종을 육성해서 신미찰밀로 품종 등록되었습니다. 대한 거를 직접 이제 하신 거는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교배하는 것도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콩꽃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더구나 암술 수술은 그 뭐 눈이 밝아야 보일 정도는 작으니까 그거를 뽑아내고 수술을 뽑아내고 걷다가 화분을 받아가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 거기 수술과 암술이 같이 있는데 열리기 전에 이미 수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가지고 수술을 먼저 제거해야 돼. 콩꽃이 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아이고 콩꽃이라는 건 거의 요만하지 뭐. 그 속에 저게 들어있으니까 오죽하면 어떤 친구는 급여하기가 힘드니까 하니까 들어 자다가 과장한테 혼나겠더라고. 콩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더군다나 되지도 않지만은 그때도 확대경을 쓰고 봐야서야 수술 암술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보일 정도니까. 되게 광교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광교는요 정말 중요. 그 당시에 지도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수학 상을 받으려면은 다수학 이제 그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다수학을 하려면은 우선 장려 품종 광교를 심었어야 돼. 그게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또 털리지도 잘 않으니까. 일반 그 저기 다른 재래종들은 뭐 수확하기 전에 다 털리고 막 털리니까 밭으로 다 털리니까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광교는 이제 탄립성을 이게 그 탄립이 안 됐던가 선발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SMV 그 소비 모자익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계절형 바이러스 때문에 폐쇄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 당시 품종으로는 아주 대단했죠 인기가. 하여튼 광교가 분명히 굉장히 인기가 대단했던 겁니다. 팔달콩은 언제 나온 거죠? 팔달콩이 먼저 나왔죠. 근데 팔달콩은 내놓고 보니까 발로 차도 안 쓰러질 만큼 강했는데 입질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알이 커야 돼. 우선 다수성이고 쓰러지지 않고 레드복성이고 하니까 이제 선발이 되고 또 물론 계절바이러스도 강했고. 그러면 이게 팔달이면은 수원에 있는 팔달산 그렇죠. 있는데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광교로 시작해가지고 다 산 이름을 땄어요 다. 독유산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여튼
광교산, 덕유산, 그, 팔달산 네, 뭐. 정주국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콩이 태초의 시작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얘기죠. 아, 원산지가 남만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가 원산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콩, 해외 콩이 들어왔는데 음. 이제 우리 콩이 밖으로 나간 것도 있어요, 혹시? 많이 나갔죠. 해외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 1918년, 10년대에 20년 초반일 거예요, 아마요.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만주 뭐 이런 중심에 와가지고 아주 우리 재래종을 대부분 다 가져갔죠. 20년, 30년? 아니 20년대 초반일 거예요. 는 일제시대 때.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아니지. 걔들이 직접 수집가들이 왔죠. 미국 그러니까 그 당시 걔들은 벌써 이미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수집을 했죠. 전국을. 그게 미국의 어디에 이렇게 일리노이 대학에 그게 전부 다 수집돼 있었죠. 그럼 일리노이 대학의 종자 그 그 은행이 있었죠. 코리아 시드가 있는 거예요, 콩 시드가? 그럼 미국 품종이 사실은 한국 품종, 일본 품종, 중국 품종을 가져가 가지고 거의 한국 품종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나온 품종들이 미국에 재배가 되는 거죠. 그게 다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또 개발을 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이미 10년대에 유전자원의 가치를 알았고 그래서 수집하러 와 가지고 한 1000여 종 이상을 수집해 갖고. 그러면 이 1910년대 말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교배된 것들이 수출까지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콩이라는 건 자위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면 그대로 유전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지금도 그건 모르지 어떻게 북한이 가져갔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우리 어디 남부 시험장에서 와가지고 가져갔는지 79168 그게 팔달콩을 만든 조합이거든요. 74185는 예를 들어서 독일콩을 만든 거고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를 막 이제 우리가 떠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3세대, 4세대를 우리 콩밭에 밤에 누가 와가지고 딱 훑어간 거예요. 우리 계통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져갔는지 어디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왜 하여튼 북한에서 가져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언론에 막 그냥 7968 조합이라는 게 좋다고 막 사진이 대문짝 같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 그거 참 그 만들어냈을 때 굉장했었어요. 사실은.